지난 5월 하순, 한순간에 번화했던 도시는 평소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기척마저 드물어지자 유령 도시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불러온 불안과 공포는 강력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의료인이지만 사실은 무서웠어요. 일반 시민들 더 무서웠겠죠. 저희가 재난 영화 볼 때 그런 약간 고립된 느낌? 수상처럼 붕붕이 나오지요. 사람들이 안 보였다니까요, 밖에. 겪어보지 못한 질환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확산된 거죠. 이름도 생소한 신종질환, 메르스의 엄습. 겁 안 나요. 그래도 겁 안 나요. 왜 겁나고? 뭐 겁날 게 뭐 있어? 아우, 지금 이제 살만 나죠. 사람도 살만하잖아. 마스크도 안 쓰고 살만하니까 이제 정말 좋죠. 상인들도 하나씩 오고 손님들도 오면 또 상인들이 요번 계기로 해갖고 손님들한테도 진짜 친절하게 잘해요. 메르스 진원질환 오명을 쓴 도시 평택과 평택 시민들. 그들은 어떻게 메르스 사태를 겪어내고 후유증을 떨쳐내고 있을까요? 어느새 메르스는 뉴스에서 사라졌지만 그 뒤에 남겨진 진짜 이야기들. 희망이란 이름의 백신을 꺼내든 평택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주택가. 올해 80이 된 김복순 할머니는 18번 메르스 환자였습니다. 이후 할머니의 삶은 180도 달라졌죠. 혼자 사는 단출한 살림이지만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한 식단에 부쩍 신경을 쓰게 됐다는데요. 에이, 먹을 건 없고 뭐 이렇게 많아. 잘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는 야채도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이도 날 것도 사다 먹고 과일도 자꾸 사다가 이것저것 사다 먹어요. 피망도 사다 먹고. 얼추 점심 준비를 마치고 나자 이번엔 빠뜨리고 안 먹은 건 없는지 약봉지를 챙겨듭니다. 때 맞춰 먹어야 할 약이 한 뭉치인데요. 아침약, 이건 저녁약, 요거는 다리 아픈 약, 요거는 기침약, 혈압약. 혈압약하고 천식약이 섞여 있고 이거 아침에 먹는 약이고 당뇨약. 이건 먹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천식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거기서 열 이틀 만에 퇴원했는데 나오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 아우, 그때 난 처음에 몰랐는데 옛날에 학질을 가려면 막 춥고 그냥 막 베트나가 앉아서도 떨고 이불을 뒤집어서도 막 떨리는데 그 병 똑같아. 그리고 그냥 기침을 그냥 밤새도록 하면 그냥 소변을 저릴 정도로 기침을 하고. 평택에선 첫 번째로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은 주인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건강하셔갖고 신문에서 봤어요. 씩씩하게 메르스를 이겨내 희망의 신호탄이 된 김복순 할머니. 연일 쏟아지는 축하와 격려에 그저 신기하고 얼떨떨했다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좀 약도 하지만 이거 어머니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셔갖고 좋네. 희망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저께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사실이 내심 흐뭇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힘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고마운 것밖에 몰라요. 강연이다 콘서트다 인터뷰를 청하는 자리가 늘면서 유명세도 치렀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선거도 건강을 되찾기까지 온통 고마운 사람뿐이라는 할머니에게도 참 미안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밥도 또 해갔네. 도착할 때가 다 된 모양이네요. 밥 먹으러 왔네. 밥 먹으러 왔어? 응. 뭐야 또 이거 왜 이렇게 가져와? 이거 먹으라고. 아이고. 귀한 손님은 바로 친동기간처럼 지내온 동갑내기 친구. 과일 좋아하는 요번에 그 나하고 같이 있다가 메럭스 때문에 한 20일 거진 격리당했던 양반인데 고생 나보다 많이 했어요. 미안하다고 아이, 밥 먹어, 고맙다고 얼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그 속내를 헤아리고 남는 사이죠. 아유, 마음이 아팠죠. 아이고, 나 같이 가게 해줘요. 그랬어요, 내가. 제발, 나 혼자 가면 안 되니까 같이 가서 일도 좀 도와주고 같이 가야지 어떻게 그러냐고. 또 할 말도 많고 그런데 혼자 어떻게 보내느냐고 막 그랬더니 아니, 따로 가야 한대. 나는 뭣도 모르고 이제 따로 가야 한대. 그래서는 할 수 없이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왔죠. 야, 떡볶이 좋아해서 어떻게 했는데 왜 안 먹어? 자. 할머니는 병마와 싸운 힘든 기억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그래요, 성격이. 친하다 안 친하다 그래? 싸움도 잘해요. 그 나쁜 병 매력수도 내가 이기고 나왔는데 걱정하지 말고 밥 잘 먹고 긍정적으로 좀 기분 좋게 살아. 맨날 하고 있지 말고. 알았다. 시청 직원들에게도 메르스 사태는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메르스 백서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아예 전담팀까지 꾸렸습니다. 극복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네, 그쪽을 더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백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전하는 보고서를 뜻하는데 지난 62일간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까지 만들었습니다. 연일 산더미 같은 자리와 씨름해가며 꼼꼼하게 검증 작업을 거치고 있죠. 아,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우리 후세들이나 아니면 우리 후배들이 이런 뭐 감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되면 이 책자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떠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백서에는 어떤 기록들이 담기게 될까요? TF팀의 한 축인 정용훈 씨의 기억은 지난 봄으로 거슬러 갑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절묘했었어요. 그러니까 평택시가 3개 시군이 통합되었던 시인데 3개 시군이 통합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거든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기업이 평택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대규모의 기공식,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공식을 하면서 평택이 상승 곡선을 확 올라올 때였었는데 바로 그때 메르스가 터지게 된 거였죠. 반도체 단지가 가져올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 평택시로 기속된 신생 매립지 개발까지 호재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지역 내 자동차 업체까지 해묵은 갈등과 오랜 불황을 딛고 신차 생산에 나섰죠. 장밋빛 전망은 한순간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 환자가 모두 5명으로 늘고 전염력이 약하다는 보건당국의 말과 달리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에 감염된 한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메르스 감염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병입니다.
2015년 5월 20일 당시 평택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첫 번째 메르스 환자로 확진 판정이 나면서 그 직격탄을 맞게 된 평택. 예고 없이 찾아든 악재였습니다. 온 나라가 예상치 못한 빠른 전염 속도에 혼란을 겪었고 세간의 시선은 온통 평택을 향했죠. 그때 여기가 메르스 종합 대책반이었었어요. 종합 상황실. 전체 메르스 평택에서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여기가 전체 평택의 컨트롤 타워였었죠. 이곳에서 모든 자료들을 취합하고 평택의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총괄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었습니다. 메르스 차단에 사활을 건 지난 62일 시청 직원, 보건소 의료진, 소방대원 등 분야와 직급을 가리지 않고 1,700여 명의 공무원이 총동원됐지만 해결해야 할 일은 차고 넘쳤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매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이제 언론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확산 양상으로 퍼졌을 때는 거기에 의심자들이 또 워낙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그 의심자들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또 그 중에서 만약에 이제 정말 이제 의심되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분들을 적정하게 격리할 수 있는 격리 병상으로 이송시키고 또 그 이송돼서도 어떤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또 퇴원 후에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 가정에서 그 만났던 부분들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데서 노출됐을 의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격리가 됐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격리가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감시와 또 지원 작업까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평택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키를 쥔 베이스 캠프로 부상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격려도 이어졌는데요. 신종플루나 사스 때처럼 막아낼 수 있다는 초반 예상과 달리 6월 들어 메르스와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의 양상으로 급변합니다. 비상사태가 돌입이 된 겁니다. 전체 평택시가 비상이었죠. 시장님도 집에를 못 들어가셨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하나씩 처리를 해 나가는데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평택보건소는 최전선에 섰습니다. 말 그대로 메르스와의 사투를 펼쳐야 했는데요. 얼마나 바빴냐 하면 전화기가 사방에 울리고요. 다들 불안하니까 일단 보건소 쪽으로 전화 많이 하시니까 전화 받다가 또 이제 콜 오면 뛰어나가서 저 지방 뭐 전라도 뭐 경주 뭐 부산 할 것 없이 이제 그 후송할 수 있는 지정병원으로 다 환자들 이송하다가 또 밤중에 돌아와서 다시 또 본연의 업무를 완전히 놓을 수가 없으니까 또 본연의 업무 하다가 또 대기하고 있다가 뭐 그렇게 그 정도로 바빴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불러오는 불안과 공포. 그 위력은 강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 치명적인 불안 요소였죠. 하지만 감염 환자가 잠시 주춤하면서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희망이 피어날 무렵. 당시에는 이제 두려움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웬만큼 지나가는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겪을 만큼 어느 정도 겪은 시기여서 두려움보다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동해야 될 거에 대한 생각이 많았고, 다들 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했으면, 그러니까 안심은 아니었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염 환자가 전국적으로 퍼지자 메르스 괴담까지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불안과 공포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속수무책이었죠. 일부 매체들의 자극적이고 왜곡된 보도 경쟁도 문제가 됐습니다.
메르스 격리 환자나 의심 환자 이송을 맡았던 소방대원들은 그 당시 고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근처 병원은 안 가시려고 하고, 뭐 이 병원 괜찮냐, 저 병원 괜찮냐. 이게 병원을 선정하기가 가장 좀 까다롭고, 저희를 믿지 않는 게 좀 힘들었고. 메르스 바이러스와의 전쟁보다 불안과 공포와 싸우는 일이 더 험난했던 메르스 사태. 고충과 대처법에 대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긴 백서는 메르스가 남긴 숙제로 끝을 맺습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평택에 던져준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소문들, 이미지가 나빠졌을 때 시민들이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직접 봤기 때문에, 아, 이 메르스를 통해서 앞으로 평택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되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적십자사 평택지구 사무실.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온 회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메르스 사태에 잠시 뒤로 미뤄두었던 봉사활동에 나설 참입니다. 메르스로 그동안 고생하시고 밖에도 잘 못 나오셨던 어르신들 이거 반찬해서 맛있게 드시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좀 그래요. 평택 시내 274가구에 쌀과 간단한 부식을 전하는 활동을 재개하는 건데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와서인지 손발이 척척 맞는 회원들.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함께 평택 시내 전역을 돌며 자율방역봉사에 나섰던 단짝들이라고 하네요. 이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뭔가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마침 평택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할 봉사자를 이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죠.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시내 곳곳을 소독하는 방역활동을 펼친 건데요. 마을 주민회 등 방역활동에 나선 평택 시민은 무려 3,670명. 바이러스 차단은 물론 사람들의 불안을 달래는 데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날 끝나고 다음날 되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래도 확률은 낮다고 해도 혹시나 전날 방역하고 몸이 좀 안 좋은 봉사원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밝은 얼굴로 만나면 안심하고 또 방역할 수 있고 이제 하면서 사실은 봉사원들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됐죠. 메르스와의 사투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힘을 보태면서 희망이란 이름의 백신이 퍼지기 시작한 셈이죠. 자택 격리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농가 일손을 돕고 메르스 예방 캠페인까지 이어졌습니다. 늘 평소에도 이제 봉사에 늘 참여하시던 분들이 이제 댁에서 어르신을 모신다거나 아주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는 저희처럼 이제 방역 작업을 참여를 못하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하고 싶지만,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끼칠 어떤 여파 때문에 이제 처음에 봉사를 하시다가 조금 멈췄다가 이제 좀 수그러들 때 다시 또 참여를 해주셨죠. 평택 시민들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4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메르스 차단에 동참했습니다. 그 기분 좋은 기적을 지켜본 뒤로 원래 해오던 봉사활동에 복귀한 회원들, 채비를 서두릅니다.
지금은 너무 좋죠. 저희들이 그동안 못 뵀던 분들도 가서 뵐 수 있고, 그분들도 또 저희를 반겨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봉사했던 장소를 얼마든지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돌보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단 둘뿐인 적적하고 팍팍한 생활에 단비처럼 찾아오는 회원들과는 이미 흠뻑 정이 들었는데요. 우리만 보면 좋아해. 우리만 보면 좋아해. 우리만 보면 좋아하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근 2달여 만의 방문에 반가움이 앞섭니다. 지내셨지? 저기 악수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다고. 열어보면. 하지만 메르스 사태 동안에는 방문을 자제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반찬. 네. 이거 만들어서. 만들어서 갖고 이제 지금 먹이고 잘 먹으면 그날 생일이요. 그렇지. 딸 같은 회원들의 정성을 맛보는 할머니. 맛있어요. 안 맞아요, 언니? 뭐가 있는지. 기가 막히네. 뭐가 있는지. 아니, 딱 맞아. 김 있고, 라면도 있고, 참치도 있고, 스팸도 있고, 밥 볶아 먹으라고 참치를 갖고 왔네. 참치도 있고, 장조림도 있고. 별거 다 있어. 그죠, 어머니? 별거 다 있죠.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음식이나 선물도 좋지만 살갑게 구는 회원들과 얘기 나누는 맛이 더 좋습니다. 약해졌다. 할머니의 반색에 회원들 역시 보람을 느끼면서도 메르스 사태 때 찾아뵙지 못한 미안함이 커집니다. 아이고, 고맙죠. 고맙단 말을 어떻게 해요. 진짜 고맙죠. 온다고만 해도 말소리만 들어도 내가 기분이 산한데. 온다고만 하면 그냥 가서 섰어요. 가려고. 일단은 메르스라는 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일반 똑같은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어머님한테도 병원 못 가시고 그럴 때 되게 안쓰러워갖고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택 시민들이 그래서 자랑스러워요. 계셔? 알았지. 우린 안 왔어. 수박으로 다음에 또 다음 달에 또 오겠다고. 이웃들에게 진정성을 전하고 나누는 봉사의 힘은 지역사회를 바치는 탄탄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의 돌파구가 됐던 것처럼 말이죠. 저희나 이제 봉사원들끼리 믿음도 있지만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시민들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시민들도 계셨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렇게 믿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잘 이겼던 것 같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끝났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환자가 나온 지 69일 만입니다. 국민에게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택의 메르스 치료 거점 병원. 내원 환자가 급감하면서 45억에 달하는 손해를 봤지만 메르스 환자 치료에 나섰던 곳입니다. 거의 그 당시에 비해서 뭐 한 80%까지는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가 이제 최악이었죠. 그래서 뭐 사람을 일단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격리를 했어야 됐었고 그래가지고 완전 진짜 개점 휴업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됐을 겁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이곳에서는 간병 문화를 바꾸는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환자 가족이 병원에 머무는 간병 문화는 메르스 감염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예, 손가락 운동하세요? 보호자를 대신해 환자를 돌보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포괄 간호 서비스는 9,800원만 보호자분들이 부담을 하시면은 간호 인력으로 해서 환자분들을 저희가 돌봐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도 환자나 보호자의 호응을 얻고 있죠. 응급실도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수시로 환자가 들고 나는 응급실 구조 또한 메르스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던 주요 루트 중 하나였습니다. 한 번 더 이제 감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저희가 신경을 쓰고, 네, 더 일할 때 더 이런 지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업무적으로 좀 강화된 부분도 있어요. 만에 하나 선별진료소에서 바이러스 질병으로 판명되면 음압병실로 옮겨집니다. 메르스 확진자들이 치료를 하고 간호를 받던 병실입니다. 음압병실이에요. 음압병실은 음압기를 이용해서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실 안에 기압을 낮게 유지하여 병실 안에 감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유입되지 않게 하는 거고요. 유출되지 않게 하는 거고, 바깥에 있는 공기는 이 환풍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고가의 설비를 갖춘 까닭에 메르스를 치료하는 거점 병원이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었죠. 메르스 환자들의 집중 치료를 위해선 꼭 필요한 설비입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아예 의료진들은 메르스 환자와 함께 격리하는 코호트 병동도 운영됐죠. 의료진 역시 메르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는 강도 높은 단계지만 환자를 지키고 바이러스 확산도 막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은 더 평택 시민들은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명감을 갖고서 일단은 좀 진료를 임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국민안심병원이라는 게 이제 뭐 메르스 환자가 없는 병원은 아닙니다. 메르스 환자가 없는 병원이 아니라 메르스 환자를 철저히 격리하고 치료하고, 그러니까 일반 환자와 메르스 환자가 완전히 격리돼서 일반 환자들도 충분히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메르스와 싸우느라 의료진이 감수해야 할 고충도 컸죠. 저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고 간호사니까 괜찮은데, 이제 가족이나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왜 그렇게 힘드셨어요? 어떤 부분? 혹시나 전염이 될까봐 이제 많이 두려웠죠. 그때 저희 간호부가 거의 200명이 되는데 그때는 반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반 정도밖에 없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족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현순하게 저희가 힘내라 대한민국 나왔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진짜 찡했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의료진에게 전하는 시민들의 메시지. 그 위로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메르스와 싸우며 달려온 62일. 계절은 어느새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평택. 평택 송화리에 사는 박성화 할아버지에게는 메르스는 조금 남다른 인연을 선물했다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금슬을 자랑하는 어르신들. 갑갑한 격리 생활도 부부가 함께 견뎌냈습니다. 기분이 어땠어? 죽는 기분이었어? 사는 기분이었어? 진짜 이건 진짜 누워있기도 뭐고 앉아있기도 뭐고 진짜 엉덩이 방만 찌르는 것 마냥 집에서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치료를 받고 이틀 있다가 퇴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퇴원을 안 시켜주더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일요일 날 건강검진센터 다녀가셨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날 거기 메르스 환자가 왔다 갔다고. 우리가 그렇게 뭐 격리될까 몸이 좀 아파서 갔지 그 메르스 병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고 가갖고 격리 대상이 될 줄은 몰라가지고 걸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죠. 격리만 시켰지. 다행히 음성 판정이었지만 꼬박 2주 동안 집안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지표이 짚어야지. 야, 지표이 그냥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데도 큰맘 먹고 나선 길. 누굴 만나러 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거기서 아주 친한 사람이 있어서 가려고. 딸 같은 사람이 있어서.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람을 찾아온 이것은 차로 30분 거리나 떨어진 작은 보건소. 소장님 우리 왔어요. 아유, 아버님 오셨어요. 아유, 날도 더운데 고생하셨어요. 아유, 아버님. 어떻게, 뭐 버스 타고 오셨어요? 아유, 일로 오세요. 하동에 있는 매실 제가 주문해서 집에서 담가가지고 3, 4년 된 거예요. 몸이 좋아요. 맛있게 시원하게 먹을게요. 드세요, 아버님. 네. 저도 같이 먹을게요. 어때요, 맛이? 건강을 챙기는 마음 씀씀이에 먼 길 찾아온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묘한 인연의 시작은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보건소 직원과 격리 대상자로 불편한 관계였죠. 풀렸으니까 좀 타겠어. 진짜 그때는 서로 힘들었어요, 그죠? 이제 저는 호칭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했어요. 자, 전화 모니터링 하면 항상 제가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열 안 나세요?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문자가 안 오거나 이러면 뭐 몸은 괜찮으신가 이렇게 염려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먼저 문자하거나 아버님 먼저 문자하거나 그렇게. 아버님 식사 언제 하셨어요? 하신 지 2시간 됐죠? 2시간 넘었어. 넘었어요? 챙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예, 요거 여기 눌러주세요, 아버님. 좋아요. 괜찮게 나왔어요. 200이 하면 괜찮거든요. 식사 잘 해드렸나 봐요. 아니야, 뭐 음식에 잘해. 설탕 같은 거 안 넣죠? 아예 안 넣어요. 전혀 안 넣어요. 달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때 격리 생활 동안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건 다리의 상처. 아직까지 네, 그대로요. 그렇구나. 수가 없지. 입원할 때 꼭 연락하세요, 아버님. 네. 많이 불편하시죠? 그럴 때마다. 네. 빨리 수술하고 하셔야 되는데. 네. 추적 세고 바로 할 거니까. 예. 진짜 내 친자식만큼 고마워요. 쌤쌤 신경 써줘요. 그래서 우리도 뭐 가까우면 언노와서 한번 보고 싶지만은 좀 거리가 있으니까는 전화상으로 얘기만 들어도 아유 잘 계시네 우리도 잘 있고 그러니까는 메르스에 진짜 인연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그래요. 어머님 말씀도 잘하신다. 이것저것 건강을 챙기는 오명희 수장 덕분에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달래게 됐다는 어르신들. 어차피 가야 돼. 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뭘 그렇게 고마워요. 당연히 고맙지. 자신들의 요청에 한밤중에 집에 찾아왔을 때부터 오명희 수장의 마음 씀씀이가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마치 우리가 죄인인 양 007 미팅처럼 뭐 당당하게 뭐 우리도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물품 전달하러 간 것이 아니고 이웃에서 혹시 보면 저 집 메르스 환자다 하고 이렇게 될까봐 몰래 가서 물품 전달하고 그런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 가신 거죠? 네.
밤에 가면서도 저희들 이렇게 마스크 끼고 못 들어가고요. 이웃 주민들이 보면 또 그 집이 표적이 될까봐 집에 들어가서 마스크 끼고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내 친자식 같았어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가지고 내가 몇 번 내가 문자로 보내고 또 그 양반도 그럼 저 아버님 한번 우리 집에 오실래요? 보고서에 오실래요? 그래서 차로 가져와서 또 나 또 데리고 가서 당신네 집까지 가서 그 저 식당에 또 점심까지 먹여서 또 그렇게 또 날 보내요. 여기 데려다 주고 또 그 정도로 잘해주더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직함은 보건소장이지만 직원이라곤 오명희 소장 혼자뿐입니다.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을 시작할 참입니다. 입으시고요. 어머님은 저랑 같이 좀 걸어요. 오늘. 그래요? 네. 요 조끼 요거 제 건데 어머니 입으시고요. 네. 건강에 좋은 걷기 운동에 할머니를 끌어들이는데 이 시간을 고대하는 건 마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시끌시끌 활기가 도는 장수리 마을. 농사 짓는 분들은 힘들지 뭐. 메르스 왔을 때야 그냥 다 그냥 죽는 것 같죠. 뭐 사람들이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매일같이 나가서 놀다가 얼마나 방구석에서 방콕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힘들잖아.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걷기 운동이라는데 어르신들에게는 그저 신나는 산책. 지난 메르스 사태 동안 적적하고 불안했던 마음까지 치유하는 시간인 셈이죠. 물론 운동은 어르신들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동안 많이들 적적하고 갑갑하셨나 봅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요. 이런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하는 거 혼자 일다가 여럿이 거리기 얼마나 좋아요. 탁 트인 들녘 아래 선선한 바람 쐬며 1시간가량 걸었지만 지친 기색도 없는데요. 길까지 자꾸 만났어. 네, 사장님. 네. 슬슬 운동을 마치고 보건소로 돌아오니 그새 부녀 회장님이 주전부리까지 준비해놓고 어르신들을 맞이합니다. 운동 후에 먹는 새참 물어보나마나 꿀맛일 테죠. 필요하다고. 물도 1번이야. 물 있습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도 피해가지 못했던 메르스 사태가 끝났음을 체감하는 시간은 아니었을까요? 80이든 90이든 건강이 제일이에요. 이런 게 사람 사는 재미겠죠? 좋고 말고요. 꼼짝도 못하다가 봤으니 얼마나 시방 활개치고 들어다니는 거 얼마나 좋아. 마음 놓고 뛰어다니고 병원에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보건소에도 마음대로 올 수가 있고 그때 당시는 그냥 보건소 같은 데도 못 갔어요. 메르스 사태 이후 제 모습을 되찾아가는 평택.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통복시장은 평택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상설시장이지만 5일, 10일로 끝나는 날엔 5일 전까지 맞물려 북새통을 이루긴 하죠.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장터 분위기도 슬슬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에도 변화의 바람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해주지.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2달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손님들. 메르스 여파로 얼어붙었던 장바구니 물가도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다 지나간 고생담이 됐지만 메르스의 흔적은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이 하루 종일 4시 반에서 나와서 8시까지 있을 때 하루 종일 시장 보러 온 사람이 한 7, 8명 정도.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안 살 수는 없고, 오늘 물건 사면 재고 나면 버리고, 또 그래도 또 혹시나 하고 또 내일 또 다시 사고, 그렇게 한 달 이상 됐죠. 특히 1번 메르스 환자가 나왔던 병원과 지척인 거리가 화근이었습니다. 발길이 뚝 끊긴 시장 안은 한숨소리로 가득했죠. 요새 그냥 매일 자요, 자. 장사 간다고 잔다고. 너무한데. 얘는 여기 추운데 봐봐요. 이거 추고 이거 봐요. 아침에 와서 추고. 이게 다 추고서 이게 던져놓은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안 팔려서 묻는데 3만 원짜리 1만 원도 못 받아 주고서 야단 났어. 죽을 지경이 시장에도 손님이 아예 안 와, 아예 안 와. 못 살아. 국민들이 죽을 지경이야. 버스에 사람도 없어요. 봐봐요. 지금 봐봐. 마흔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표정까지 밝아진 상인들. 다 우웅해가지고. 이런 변화의 물꼬를 튼 그날의 추억은 지금도 이곳 상인들에겐 최고의 화제거리입니다. 요 손님들이 이렇게 같이, 요 말고 둘이 같이 찍었잖아. 그리고 이제 김장훈이가 앞에 서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노래 부르는 그런 이제 장면이. 진짜 이 없던 손님도 생기고 요 활력을 찾았다니까. 진짜로. 지금 한번 김장훈 씨가 더 왔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잘 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싶어. 엄청 진짜 신경 쓰고 갔어요, 그 양반이. 그때부터 장사가 진짜 시작이 됐어요. 김장훈 씨 오고 나서부터 장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 인식할 적에 저런 가수분들도 이 시장에 와서 공연을 하는데 시장에 아무 이상이 없구나 그런 걸 느껴가지고 그 후로부터 장사가 진짜 잘 돼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좀 대박 났다고 그래야 되나? 지난 7월 가수 김장훈 씨가 통복시장의 한 어물전 앞에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메르스에 지친 시민들도 불경기에 시름 깊어진 상인들도 이날만큼은 메르스를 잊을 수 있었죠. 침울했던 시장은 흥겨운 음악과 사람들의 환호로 넘쳤습니다. 남자끼리 너무 이상해 좀 이상해.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확신하는데 그 전의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전의 상태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극복하고 다음 주면 저는 극복된다고 봅니다. 제가 메르스를 날려오는 배차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소리 지르시면 되거든요. 자, 준비됐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고 상처를 뭔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도 있고 곧 이제 추석 대목 장사를 해야 되니까 많이들 이제 그 흥분은 되어 있습니다. 상인분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예. 서민 경제를 되살리는 행보는 일찌감치 시작되는데요. 평택시청은 물론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까지 가세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빨리 먹어. 엄마한테 빨리 이거 사달라고 그래. 엄마한테 빨리 이거 한 10바퀴 타요 카드로. 이거 일단 물량 떨어지면 보세요. 이거 시중에서 35,000원이에요 이거. 아니 공전이 있어. 메르스가 남긴 여파를 이겨내려는 다양한 노력에 다시 한번 모두가 힘을 모은 건데요. 잠시 뒤로 미뤄야 했던 평택의 장밋빛 전망들. 대형 프로젝트들도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멈췄던 시계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게 좋아 이게. 안녕하세요. 평택 시민의 활기찬 모습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평택 시민의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이겨낸 평택 시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요즘 평택은 힐링의 도시로 통하기도 합니다. 음악은 후유증을 떨쳐내는 또 다른 매개체가 되고 있죠. 도시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힘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크고 작은 공연들이 가을밤을 수놓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이겨낸 저력을 지녔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만큼 후유증을 온전히 떨쳐내는 일도 머지않아 보이는 평택. 새로운 내일이 밝아오기를 바라는 기대를 품고 축제의 밤이 깊어갑니다. 힘든 메르스 잘 극복한 우리 평택 시민들도 자랑스럽고 저희 공직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자랑스러워요. 메르스라는 게 지금 다 지워진 상태이고 다 잘 극복해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더 두 손 두 발 걷어붙여서 더 열심히 국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예, 이런 어려운 여건을 다 극복했으니까 또 앞으로는 더 발전되고 향상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민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평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로 가려야 했던 웃음을 되찾은 평택 시민들.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웃음. 이제 메르스는 가고 행복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국내 최대의 미제사님 카페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야. 셜록을 꿈꾸는 만화방주인 권상우, 레전드 형사 성동일, 그들이 주제를 위해 뭉쳤다. 감사합니다. 함정 더 비기닝 9월 24일 대개봉. 한 걸음에 만나는 해변, 휴양 같은 일산, 해운대 맨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마침내 나만의 바다에 산다. 해운대 LCT 더샵. 이제 곧 세상은 뒤집어질 거야.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보스가 필요하지. 더 강력하고 더 영국적이며 더 제기오다운 보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강력한 제기어 DNA에 효율성까지 갖춘 야수 같은 놈이셔. 이제 보여줄 때가 됐군. 나아가 세상의 모든 길을 지배하라. 쓰리지마 잔탁. 아니 속쓰린 녀석 잔탁 하나로 혼내주겠어. 얍! 잔탁 하나로 12시간 편안하게. 속쓰림 강력 제압 잔탁. 쓰리지마 잔탁.